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전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끊임없는 전쟁 속에 휘말리며 방산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를 앞둔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5년 2월 벵갈루루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2025 에어쇼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이 에어쇼는 재작년 관객수 7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해에도 높은 관심을 끌었고, 인도 방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9.53% 증가한 818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번 에어쇼에서 인도가 한국 무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증액된 예산 일부를 한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동부 대상과 뱀초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하며 순찰 시간 사전 통보 등 원만한 합의를 이뤘지만, 갈등의 역사로 깊은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인도 국경 근처에 중국 전투기들이 대거 배치된 사실이 인도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에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은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대거 도입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300여 대의 구형 러시아제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현재 러시아산 전투기는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려워 중국 위협에 즉각 대응이 힘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공급 차질을 빚고 정상적인 수출과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며, 서방 제재로 인도 역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 공군은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했고,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투기는 지상 공격과 공중전을 수행하는 다기능 플랫폼으로 차세대 전력 강화의 핵심이다. 인도 국방장관의 최신 전투기 구매 요건이 한국산 KF-21 전투기에 정확히 부합하며, 이는 인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어 대한민국 전투기가 수주 경쟁에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청두 지역 근처 중국 전투기 전력을 보면 인도 공군이 상당한 전력 열세를 겪고 있음이 명확하고, 2020년대 국경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양국 분쟁이 지속되었다. 브릭스 협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군이 인도 국경 인근에서 전투기 배치를 확대하자 인도는 나팔 전투기 36대를 제외하고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도 국방장관의 요구 조건에 KF-21이 가장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인도 군사 전문가들도 KF-21이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방산 분석기관 틸그룹은 KF-21이 2026년 실전 배치 후 20년간 전 세계 전투기 수요 3,000대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했고,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국산 전투기의 낮은 성능과 신뢰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자체 개발 테자스는 적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평가되며, 이로 인해 KF-21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한국 전문가들은 300에서 400대 해외 수출 가능성을 분석했다. 대한민국은 T-50과 F-50으로 국제 군용기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고, KF-21이 이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되며, 인도 정부는 중국 공군과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KF-21 개발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KF-21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치고 양산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만 남았고, 중국 언론은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계를 드러냈다. 인도의 KF-21 도입설은 인도 육군 참모총장 방한 이후 본격 제기되었고, 협의 내용은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중국 매체가 먼저 보도하며 위기감을 시사했다.
중국은 K9 자주포에 이어 KF-21이 인도 국경에 배치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인도 언론도 KF-21이 최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K9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K9 자주포는 약 70%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KF-21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고 인도가 K9과 KF-21로 국경을 무장하면 중국이 간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국방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산 무기를 최우선 고려 중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도군이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잠정 중단된 이유는 2026년 KF-21 등장 시점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인도는 신뢰성과 유지보수 문제를 고려해 라팔 전투기로 공군 전력을 유지하며 K9처럼 유지보수와 성능 개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국가로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있다. K9이 인도군 기대를 충족시킨 것처럼 KF-21도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한국 무기 대량 도입 사례를 인도가 주목하며 이 흐름과 연관이 있다. 중국 매체들이 한국 무기 부상을 경계하며 먼저 분석을 보도한 점이 흥미롭고 인도와 K9 계약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며 대한민국이 요구를 가장 충족시킬 국가라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 전투기 도입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KF-21이 유력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고 KI와 방위사업청은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를 주요 수출 시장으로 검토 중이다. KF-21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 수출 제약 가능성이 있지만 인도는 미국 무기를 다수 운영하며 동맹국이므로 반대 명분이 크지 않고 이를 고려하면 인도 수출 가능성이 높다. KF-21이 완성되면 우선 한국 공군에 배치되어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방산 기술 개발 투자가 가능해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KF-21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조차 한국 발전을 극찬하며 연구진은 겸손한 태도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고성능 레이더 파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와 스텔스 기술로 흡수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이온화된 플라즈마 층이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해 탐지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대 전장에서 레이더 역할은 절대적이며 적 전투기 탐지가 공중전 승패를 결정짓고 스텔스 기술과 탐지 기술은 상호 경쟁하며 발전해왔으며 스텔스 전투기는 초창기 무적에 가까웠다. 강대국들은 지대공 레이더를 발전시켜 5세대 스텔스기를 포착하며 대응책 연구를 이어갔고 KF-21에도 동일한 문제가 적용되어 지대공 레이더 탐지 시 치명적 위협에 노출된다.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기체 형상과 첨단 도료로 레이더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고 강대국은 이를 실전에서 활용하지만 스텔스 도료는 유지보수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플라즈마 활용 전자기파 흡수 기술을 병행하고 있고 2026년 KF-21 블록 2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며 2030년대 중반 6세대 모델의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초정밀 공학과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스텔스 신소재 메타물질 개발에도 성공해 KF-21 은폐 성능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KF-21은 완벽한 유령 편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각국이 한국 스텔스 기술에 주목하고 있고 일부는 F-35를 능가할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이 연구 중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50조 원 이상 투입했지만 스텔스 성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한국 스텔스가 중국과의 국지전 제공권 장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 미래 동향 보고서에서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었고, 중국 공군을 상대하려면 이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며 2030년까지 블록 1, 이후 블록 2로 200여 기가 배치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가 적용된 한국형 유령 편대는 중국 방공망을 돌파하며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에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급속한 군사기술 발전을 중국이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으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은 군사 위협과 방산 시장 고객 유출을 경계한다. 중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던 국가들이 한국산 도입을 검토하며 중국 정부가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환구15는 J-22 KF-21보다 우수한데 해외 관심이 이해 안 된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KF-21의 스크램젯 비행 성공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며, 신다컴 밀리터리는 KF-21의 스텔스 성능, 속도, 알스의 레이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중국 언론은 방산 시장 경쟁 구도를 우려한다. 시진핑 주석이 전투기 수출을 추진해도 말레이시아가 F-50과 KF-21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중국 수출의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고, 중국은 파키스탄 등 일부 실적을 올렸지만 한국과 격차가 크다. 중국산 전투기 판매 부진은 성능 경험 후 계약 기피와 정비 문제 때문이며, 시험 비행 중 방수 및 결빙 문제로 안전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 방산 수출은 상승세를 그리며 FA-50, K9 천공이 성과를 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성능과 가격에서 중국을 밀어낼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FC-1 전투기는 저렴한 가격 외 경쟁력이 부족하며 나이지리아와 미얀마가 실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FC-1은 내구성과 조준 정확도가 심각하고 스펙보다 낮은 무장 성능으로 부정적 평가가 퍼졌으며, 한국의 F-50조차 따라잡지 못해 KF-21을 경쟁 상대로 보기는 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 보고서에서 중국의 3세대 및 4세대 전투기 1400대가 제1도련선 근처에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미국과 한국 전투기 수량의 2배 이상으로 중국이 수적 우세를 유지한다. 중국 언론은 KF-21이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양산을 진행 중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빠른 개발과 안정적 성능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KF-21은 F-22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며 4.5세대에서 5세대에 근접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고, 해외에서 스텔스 성능과 알스 레이더,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심화되고 있다. KF-21 탐지 거리는 약 400km로 1m 미만 표적도 포착하며 중국 복제형 레이더를 능가하고, 복자형 모델은 무인기 군집 작전을 지휘하며 중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블로거와 네티즌은 복자형 개발 속도와 무인기 연계에 놀라며 F-35보다 강력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5세대 전투기 제작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일부 중국인은 중화 사상을 비판하며 한국의 빠른 성장과 기술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 전투기를 무시하기보다 우수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과 미국의 항공우주 협력에 중국이 경계심을 보이며 스텔스 도료 개발 협력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은 물량을 강조하지만 한국 기술력에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과 강력한 안보를 위해 군사 기술력을 지속 발전시켜야 하며, 국방탐구생활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매일 방산 정보를 전하겠다.